자, 크루즈 플래너 13주차 항공 및 호텔 예약, 크루즈 승선 방법 및 준비물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하는 내용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기말고사에 관련된 것들하고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수업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크루즈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다시피 크루즈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 쭉 다 보셨잖아요. 상품을 이제 비교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크루즈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했었고, 크루즈의 상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이 크루즈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이제 판매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번 지금 학기 크루즈 플래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크루즈에 관련된 선사나 가격이나 예약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쭉 했었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다음 우리 14주차, 지금 13주차잖아요. 한 주 남았는데 마지막 14주차에는 전체적인 일정을 짜는 건데, 그 일정을 짜기 전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모든 이제 크루즈에 관련된 비용, 어떻게 보면 크루즈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비용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또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일정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루즈 예약은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루즈 선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일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날짜를 먼저 일정과, 그러니까 일정이 날짜겠죠. 일정을 먼저 선택하든지, 아니면 목적지를 먼저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어떤 게 먼저 순서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 여러분들 예약을 갖다가 들어가시면 처음에 목적지를 먼저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여행을 하실 겁니까? 근데 나는 이날 이 일정,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중요한 게 보면 어디를 갈 것인가 일정을 검색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크루즈 선사 여러분들 예약을 나중에 기말 때 할 수 있는 그게 나올 거예요. 오늘 그 수업 잘 들어주시고, 저번 시간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예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정을 검색을 해서 크루즈가 여러분들이 크루즈 목적지 또는 기항지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먼저 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날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휴가지에 맞게끔 날짜를 먼저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크루즈 선사를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그 크루즈, 그 전체적인 크루즈 그 플랫폼이 아직 없다 보니까 일정을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크루즈 선사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로얄을 타고 싶어, 나는 카니발을 먼저 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먼저 어떤 게 순서가 선택되는 거는 크게 중요치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제가 이 온라인 예약하기에 이렇게 우리가 적어 놨으니까 이거의 순서에 맞게끔 하자.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크루즈 선사를 먼저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순서대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뭐 기말을 치거나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선사를 먼저 선택해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크루즈 선사를 선택을 해야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온라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사를 선택하는 게 있지만, 일단은 내가 언제 어디를 먼저 갈 건가, 온라인을 갖다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선사보다는 언제 갈 건가, 어디로 갈 건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날짜와 목적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크루즈 선사를 선택을 합니다. 자, 크루즈 선사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여행의 일정,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다시 가서 선사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일정과 여행 목적지에 관련된 것을 선택을 쭉 하면 상품들이 쭉 나와요.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어디에 몇 박 며칠짜리 4박 5일을 가고 싶으면 4박 5일 뭐 그 일정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공제된 것과 같이 나의 크루즈 일정에 정해져 있을까요? 4박 5일 갈지 5박 6일 갈지 어떤 날 그렇게 해서 일정을 선택하면 상품들이 쭉 나옵니다. 그거를 클릭을 하면 크루즈를 선택을 하고 제일 처음에 선택을 하는 게 뭐예요? 캐빈을 선택하겠죠. 말 그대로 크루즈에서 머무를 수 있는 방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가격도 조금씩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권장해주는 방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층을 고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선사의 사이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갖고 온 게 로얄 캐리비안을 갖고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기반에는 로얄 캐리비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로얄 캐리비안을 갖고 와서 상품을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하시면 캐빈을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뭡니까 컨템퍼러리 대형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투시팅으로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공연을 어떻게 먹느냐 이걸 미리 정해야 됩니다. 근데 자유롭게 먹고 싶고 하고 싶으면 비용이 더 비싸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상품이 확인이 끝납니다. 상품 확인이 끝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이 선택이 됐고 식사를 어떻게 할 거면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객 정보를 입력을 하고 결제를 하면 예약이 끝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크루즈 예약이에요. 크루즈 예약. 그럼 자, 크루즈 예약을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항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국 마이애미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가 크루즈 일정만 크루즈 가는 것만 예약이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뭐까지 해야 된다? 앞에 보시면 항공까지도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크루즈를 이제 오늘 플랜을 짜는데 항공 비용도 플러스가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겠죠? 전날에 도착해야 됩니다. 당일날 도착해서 크루즈 탈 수도 있지만 너무 조금 변수가 많이 생기고 혹시나 비행기가 연착이 되거나 조금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루즈 출발하는 곳 그게 모항이죠. 모항에는 꼭 전날에 도착을 하셔서 아니면 새벽에 뭐 12시나 이렇게 도착을 하셔서 꼭 그 다음 날에 크루즈를 탈 수 있도록 그래서 호텔 예약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로얄 캐리비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로얄 캐리비안을 접속을 딱 하시면 로얄 캐리비안은 한국도 있고 본사, 미국 본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출발 월과 항구 선택, 크루즈십을 선택하라는 게 검색이 나옵니다. 자, 로얄 캐리비안에 들어가면요. 로얄 캐리비안도 있지만 어때요? 다른 같이 있는 크루즈 선들이 셀러브리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원하는 일정을 다 했다면 해당 일정 다음 단계를 통해서 객실 인원과 객실 유형.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크루즈를 탈 때는 2명이 한 방을 쓴다고 했지만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객실 유형에 따라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쭉 하고요. 그리고 로얄 같은 경우에는 선실을 직접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 층도 당연히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연이 또 관람하는 그런 것까지 쭉 봅니다. 자, 로얄 캐리비안 선사에 들어가도록 하면요. 이렇게 먼저 지역을 선택하는 게 먼저 나오죠. 지역을 선택하는 게 먼저 나오고 어디를 출발할 것인가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 출발할 건지. 그리고 항구. 근데 여러분들이 지역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출발할 항구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아시아에서 출발하는 게 중국 상하이도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도 있잖아요. 홍콩도 있을 수도 있고 일본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쪽에서 정하면 되는데 나는 무조건 일본에서 출발을 해야 돼. 나는 상하이에서 출발해야 돼 하면 출발 항구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사 선택이 나옵니다. 선사 선택은 내가 로얄 캐리비안을 건지 셀러브리티를 탈 건지 아자마라를 탈 건지 이 선사 선택을 하면 되고요. 또 선사 선택을 하면 어떤 크루즈선을 탈 건지까지 자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떤 크루즈가 이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면 저는 싱가포르에서 출발해서 페낭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푸켓 태국을 거쳐서 싱가포르 오는 이게 이제 4박 5일짜리일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딱 했습니다. 2인 시리죠. 언제 떠납니까? 2022년 11월 3일 날 떠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인사이드 창문도 없는 그냥 방이죠. 그러니까 금액들이 쭉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찬 레스토랑 내양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로얄 캐리비안 들어가시면 이렇게 들어가시면 실시간 예약 조개라고 클릭을 하시고 지역 나오죠? 지역을 누르시면 이렇게 많은 지역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5, 6주차에 기항지 관광에 관련된 설명을 충분히 많이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어떤 지역에 갈 것인가 쭉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아시아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아시아를 클릭을 하고 세부 지역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쪽에서 먼저 출발할 때 나는 뭐 상하이, 홍콩, 텐진을 갈 거라고 하셨으면 정했었으면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시아 전체로 하겠다. 오케이. 출발 원을 언제 하겠다. 나는 2020년 저는 이제 11월 달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1월 달로 선택했고 12월 달까지 하셔도 괜찮아요. 본인이 스케줄에 맞게끔 클릭을 하시고 출발 항구는 내가 아시아 전체를 했기 때문에 많이 뜹니다. 아시겠죠? 일본이 떴다 그러면은 뭐 일본이 나올 거고 싱가포르에 떴다 그러면 싱가포르만 나오겠죠. 저는 아시아 전체를 했기 때문에 전체 항구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선사는 나는 그냥 컨템퍼러리로 그냥 대중적인 저렴한 걸로 가겠다. 그러면 로얄 캐리비안으로 가도록 할게요. 그 셀러나 아자마라나 실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아무래도 점점 밑으로 갈수록 가격이 어때요? 비싸지잖아요. 그냥 나는 로얄로 가겠다라고 클릭을 하시고 크루즈선은 2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굳이 내가 한 대를 클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원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나온 크루즈선이에요. 그리고 스펙트럼에는 퀀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그냥 2개를 다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다 선택하고 조회를 하면 23개의 조회인데 이렇게 일정이 나옵니다. 밑에는 일정이 나오고요. 여기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최소 금액입니다. 최소 금액. 그럼 좋습니다. 그럼 11월 3일 날 스펙트럼 출발하는 거를 이제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의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리고 그 배의 재원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크고 어떤 것들이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서 고객들에게 정보를 주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정보를 알았으니까 여기서 여기 옆에 거를 금액 옆에 있는 거를 클릭을 딱 하면요. 실시간 요금 조회 나오죠. 자, 내치기 336달러. 자, 크루즈는 선사마다 금액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US 달러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산을 하실 때 1,000원으로 하시면 조금 비용이 더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뭐 그 계산으로 그냥 1,200원 정도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갖고 실시간 조회해갖고 자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갑니다. 자, 언제? 11월 3일 날 싱가포르에 출발해서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고 자, 실시간 요금 조회로 누르면 자, 성인 2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일단 우리는 성인 2명, 55세 이상 고객이 없다고 그냥 보고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매트 창문이 없고 오션뷰 맞죠? 창문이만 있고 발코니 많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발코니에도요. 167, 160 뭐 미묘하게 조금씩 다르죠. 149 맞죠? 그리고 층별로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거에 관련되는 위치와 상황에 따라 틀리니까 나는 진짜 시야가 가려지는 오션뷰 발코니는 확실히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무난한 걸로 해서 140. 자, 이것도 시야가 가려지네요. 50달러 정도는 더 주고 예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발코니 오션뷰입니다. 오션뷰. 자, 어떻게 나옵니까? 가격이 726.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잘 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총 1450이잖아요. 자, 요거를 잠깐만요. 닫고 여기 위에 거 볼게요. 자, 앞에 잠깐 갔다가. 자, 우리가 발코니 했잖아요. 하나가 500이야. 맞죠? 그죠? 근데 아까는 두 명이면 얼마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는 두 명이 1400이었잖아. 근데 이거는 곱하기 2하면 1200이 좀 안 되잖아. 좀 더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사에서 처음에 보여주는 내용은 말 그대로 금액 액면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금이나 항만세나 뭐 정박세 이런 걸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요금이 어때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시겠죠?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금조에 들어가서 금액이 됐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발코니 우리 발코니 보이시나요? 맞죠? 선상 TV 들어가죠? 그죠? 세금도 붙죠? 아까 그는 세금이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50 이거는 2인 기준입니다. 그죠? 2인 기준. 네. 자, 그래서 예약을 하면 취소는 60일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 없지만 이렇게 임박하게 하면은 14일 전에는 100% 취소해도 돈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탑승 규정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같은 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포함사항 같은 경우에도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고요. 불포함사항 같은 경우에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이브 쇼나 공연 이런 거 다 공짜죠. 저녁 식사 다 공짜죠. 술이나 이런 것들은 비용을 내야 되고 특별한 식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수업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약을 하면 나는 지금 회원이 아니니까 비회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예약이 된 게 쭉 나옵니다. 그죠? 몇 층에 어떤 방을 예약할 것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그냥 나는 6층에 이걸 갖다가 근데 이걸 갖다가 보고 싶으면 위치도 보셔도 돼요. 이쪽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 번호를 찾아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방을 갖다가 했었을 때 가운데가 좋아요? 앞쪽이 좋아요? 뒤쪽이 돼요? 선수 선미 아니면 미들 가운데. 가운데가 아무래도 좋겠죠. 왜? 엘리베이터가 가운 쪽에 몰려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잖아. 그죠? 앞쪽에 엘리베이터 여기도 있고 예?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이 번호를 클릭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6530 여기 앞쪽이네. 선수 쪽이네요. 그죠? 네. 뭐 선수 쪽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약을 하면 자, 정찬 레스토랑 보이시나요? 자, 정찬을 5시 반에 먹었다. 그러면 공연은 저녁 먹고 하는 거고 8시에 밥을 먹는다. 그러면 공연을 보고 밥을 먹는 거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테이블도 이렇게 나옵니다.
침대 유형도 더블이냐 트윈이냐까지도 상세하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고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의 이거를 갖다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객 이름하고 우리나라 이름 좋은데 영문명 있지? 영문명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여권하고 똑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팁입니다. 여러분들 항공도 그렇고 어떤 거를 예약을 할 때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서 예약할 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런 거가 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여권입니다. 그래서 여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혹시나 여권을 만들다가 영문 표기를 잘못했다.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 여권을 다시 연장을 할 때 이름을 바꾸든지 하시는 거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여권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들은 여권에 있는 내용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실 때 무조건 여권을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서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선실까지. 그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거네요. 2016년도는 요거는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좀 작은가 봐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세금과 팁 같은 걸 다 붙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던 2022년 11월 3일 날 출발합니다. 언제 떠난다고요? 2022년 11월 3일 날 몇 시에 크루즈가 출발합니까? 4시 30분에 크루즈가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하니까 우리가 싱가포르까지 가야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11월 3일 날 4시 30분에 크루즈가 출발을 하지만 우리는 언제 도착해야 돼요? 그 전날 도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2일 날 도착하는 비행기를 티켓을 해야 되고요. 자, 돌아올 때는요. 2022년 며칠 날 돌아옵니까? 11월 7일 날 도착하죠. 맞습니까? 11월 7일 날 도착하니까 11월 7일 몇 시에 도착합니까? 아침 7시에 도착하니까 내가 당일날 크루즈 타고 와서 우리나라로 바로 오고 싶으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12시 이후에 자 7시 도착했다고 8, 9시에 비행기 타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일은 시간도 있고 비행기까지 가는 그리고 비행기 여러분들 많이 타보셔서 알겠지만 공항에서 출발하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도착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이런 싱가포르나 인천이나 이렇게 굉장히 세계적인 허브 공항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최소 2~3시간, 3시간 전에 도착하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급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7시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몇 시 이후 거, 12시 이후 거, 최소한 1시 이후에 우리나라로 가는 비행기를 하자. 자, 그러면 첫 번째 크루즈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항공권을 예약을 해야 되는데 자,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크루즈 플래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1인 여행사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공권까지 여러분들이 다 검색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하는 검색 사이트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스캐너라는 사이트에서 있는 겁니다. 저는 스카이스캐너에서 항공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왕복으로 했고요. 그죠? 왕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언제 출발한다고 그랬죠? 11월 3일 날 크루즈가 출발하니까 도착을 11월 2일 날 도착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어디서 출발하느냐? 인천에서 출발할 겁니다. 출발지는 인천이고요. 도착지는 당연히 우리가 싱가포르로 갈 거니까 싱가포르로 갑니다. 자, 가는 날 2022년 11월 2일 제가 세팅했죠. 오는 날은 도착은 11월 7일 날 제가 도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11월 7일 날로 도착하는 거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 항공은 한 명으로 검색합시다. 크루즈는 아까 2인으로 검색했으니까 하고 나중에 항공료가 나오면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금 얼마나 나오는지 산출해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말에 나옵니다. 자, 항공권 검색을 했습니다. 자, 항공권 검색하면 스카이 스캐너를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직항이 있고 1에 있고 2에 있잖아요. 싱가포르나 어디 갈 거는 직항이 좋지 1, 2에 필요 없어서 클릭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이 있고 최저가가 있어요. 그죠? 가격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 최단 시간이라고 비용이 좀 높아져요. 그렇지만 시간 차이는 별 차이가 없죠. 그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쭉 내리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거 볼게요. 자, 우리가 왕복을 끊었기 때문에 가는 거 오는 거 다 있어요. 시간 잘 보셔야 돼요. 자, 오후 6시 35분에 오후 6시 35분에 출발해서 저녁에 오는 거 좋아. 근데 오후 10시 반에 싱가포르에서 출발한다. 10시 반. 7시 10시 반. 너무 빡빡해. 안 돼. 오후 10시 반. 죄송해요. 오전인 줄 알았어요. 오후 10시 반이면 괜찮잖아. 오후 10시 반. 요거 좋네. 괜찮죠? 괜찮죠?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오후에 저녁에 가서 새벽에 도착합니다. 그죠? 근데 밑에 거 볼게요. 오후에 점심 먹고 나서 출발해서 오후 저녁 먹고 나서 도착. 이 시간이 이게 더 좋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나요? 금액 똑같은데 위에 시간도 똑같은데 그죠? 그럼 여러분들의 일정에 맞게끔 이거는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자, 위에서 내리면 내릴수록 금액이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공사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대한항공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 여기에 LCC 저가 항공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싱가포르 항공이나 다른 항공사들도 많이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스카이 스캐너.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6시 뭐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완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시간대고 이렇게 했네요. 자, 그리고 금액이 아시아나도 있고 그죠? 그죠? 시간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뭐 이 가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오후 10시 반이면 너무 늦은 시간에 출발해서 그러면 크루즈 도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싱가포르 관광 이날 다 하면 되잖아. 짐은 맡길 수 있는 대로 공항에서 맡기셔도 되고 일단은 그런 거 팁은 나중에 여러분들 함께 하죠. 자,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확인 잘 하셔야 돼요. 시간 확인. 날짜, 시간 확인, 오는 거, 시간 확인. 맞죠? 오전, 오후. 저도 순간적으로 이거 오전으로 착각했잖아요. 그죠? 자,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이제 결제하는 방법이 많아요. 이렇게 많고. 똑같은 항공사의 항공료를 지불하는데 결제하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이거를 대행하는 곳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금액이 비싸집니다. 예? 요거는 고투게이트 뭐 이런 거 별표가 좀 작으면 아무래도 좀 일심스럽겠죠? 현대카드 프리비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대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 맞죠? 그래서 여행사들이나 웹 투어 이런 데서 있어요. 그럼 미묘하게 근데 뭐 별점 이 정도면 뭐 상관없을 것 같고 금액도 괜찮네요. 자, 금액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선택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수화물 추가로 되는 수화물을 갖다가 포함된 가격이고 수화물이 포함된 안 된 가격이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참고할 거니까 그냥 제일 싼 거 클릭을 합시다. 자, 클릭을 했어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하면 됩니다. 이 왕복입니다. 왕복. 자, 왕복입니다.
자, 왕복. 자, 왕복 얼마입니까? 83만. 83만 원. 그냥 83만 원 할게요. 1인당. 알겠죠? 그러면 2명이면 160만. 83만 원이니까 네, 166만 원. 그러면 뒤에 끝다리치 167만 원 잡읍시다. 알겠죠? 167만 원 잡았다. 2인에 167만 원이에요. 그렇죠? 167만 원 잡았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잡았을 때 항공료 아까 얼마였어요? 1인당.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오케이. 봅시다. 아, 적어놓을 걸 그랬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로 해서 예약을 했다. 그죠? 이거 더 앞으로 가야 되구나. 앞으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금액만 돈만 안 내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 검색 금액 조회하고 이민하면 그냥 아까 제가 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있었죠? 그래도 발코니 좀 안 가려지는 거 비회원으로 예약하면 그렇죠? 아까 금액 나왔는데 왜 금액이 사라졌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금액 나왔잖아요. 순간적으로 금액이 사라졌어. 금액이 사라졌다. 금액이 사라졌네. 기다리면 되나? 책을 선택해야 되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선택을 해야 되네. 그럼 최종적으로 나오겠네. 그럼 결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때 1,400달러 그죠? 1,400달러로 계산을 해서 곱하기 12 하면 우리 원화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항공 끝났습니다. 항공이 이제 끝났고, 자, 항공이 끝나면 항공에 관련된 항공도 여러분들 예약 적을 때 여권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셔야 돼요. 끝나고 나면 이제 항공에 관련된 여러분들 이제는 로밍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로밍이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요즘에 그 휴대용 그 와이파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루즈를 타시면 배에서 쓰는 와이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도착하고 오는 날 도착하고 그리고 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날 싱가포르에 도착해야 되고 그리고 크루즈 배를 내려서 우리 한국 올 때 그것도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밍 하셔도 되고 휴대용 그 와이파이 여러분들 그 지역 설정을 하셔갖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로밍이나 전화가 필요하신 분은 로밍하고 가시면 되죠. 와이파이 쓰실 분들은 카톡이나 이런 거 쓰시면 되니까. 자, 휴대폰 보도 배터리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데 여러분들 타실 때 휴대폰 이렇게 보조 배터리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굉장히 조심해서 기내에서 화물로 넣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기내에 들고 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사이트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화물로 보내는 거는 액체를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기내 수화물에 들고 가는 거는 어때요? 액체 안 되죠? 그리고
보내는 것도 어느 정도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면서 그 기내 반응, 그러니까 보내는 건 상관없는데 기내, 내가 들고 타는 거, 비행기 안에 들고 타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의 이런 그 용량이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리어에 넣고 그냥 보내버리면 그냥 깔끔한데 나도 모르게 뭐 보조 가방에다가 비행기 안에 들고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휴대폰 배터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잘 하고 항공사별로 그 수화물 이게 무게 체크 같은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비행기 타는 상식이니까 그런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행기하고 모든 게 다 끝나.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해. 이날 비행기 티켓을 못 구해. 그럼 전날 도착이 안 돼. 그럼 전전날 가야 돼요. 아니면 아예 크루즈 일정을 다 바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크루즈가 출발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안 하기 때문에 비행기와 크루즈 그 일정 출발하는 그런 것들을 잘 맞춰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예약을 하면 아무래도 티켓 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뭐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3개월도 좀 늦은 것 같아. 6개월 전에 미리미리 티켓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11월 2일 날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 하룻밤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자, 숙소 잡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냥 뭐 제가 여기 특별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이곳이 좀 편해서 한번 숙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호텔스닷컴이라는 곳이 있는데 뭐 저는 여기랑 아무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자, 싱가포르에서 언제 체크인해요? 11월 2일 날 체크인하죠? 그죠? 3일 날 배를 타야 되니까. 그죠? 체크인이 2일이고 체크아웃이 3일입니다. 쉽죠? 아, 체크아웃 3일이 아니구나. 아, 체크아웃 3일 맞네요. 맞잖아요. 호텔 하루만 자면 되잖아. 다음날 우리 크루즈 타야 되니까. 그죠? 2일 날 비행기 도착해서 자, 객실은 한 개 맞죠? 2인 검색 그냥 눌러보겠습니다. 자, 날짜 잘 보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지도가 잘 나와 있어서 이게 빨리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아침 식사 포함 뭐 여러 가지 뭐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박 요금이 있습니다. 일박 요금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들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 나는 1박 그렇게 럭셔리에 앉아도 되잖아요. 우리 1박 호텔에 한 15만 원 정도 잡아봅시다. 뭐 이 정도도 충분해. 16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아시겠죠? 싱가포르는 나라가 조그만하기 때문에 공항에서도 그렇게 거리나 이런 것들 평점 이런 것들도 뭐 가격이 낮으니까 평점 너무 고르지 맙시다. 자, 여기 보면 뭐 9만 원부터 12만 원까지 주고 이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옆에 보면 여러분 지도보기라고 돼 있죠.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서.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여기 밑에 걸 딱 하면 이제 지도만 보여. 지도만 글자 나와. 자, 참고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면 여기가 싱가포르 창의 공항이에요. 우리가 크루즈 타는 데가 이쪽이야, 이쪽. 이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일날 크루즈 타고 내려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도 설명할 건데 크루즈를 내려서 가는 거리 아니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내 그리고 제가 다음 14주차에 그 싱가포르에 관련된 여행할 건데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뭐 마리나베이 그런 여러 가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자, 이쪽에 지금 보면은 금액들 쫙 보여요? 이거는 US 달러가 아니고 우리나라 돈이죠? 그죠? 10만 원부터 14만 15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는 이게 좋아서 이 사이트를 써요. 클릭하지 말고. 자, 거리상으로 나는
너무 싼 방은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면 시내하고 가까운데 15만 원짜 여기 있네. 15만 4,600 그냥 클릭했어요. 그럼 나와요. 그러면 사진도 볼 수 있고. 편하죠. 두 명이니까. 예약하면 돼요. 객실 선택하고 예약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지도 보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지도 보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게 뭐냐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보면 옆쪽에 이런 그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 나는 아침을 꼭 호텔에서 먹고 싶어요. 그럼 아침 식사 포함을 클릭하시면 돼요. 나는 도착해 있는데 여기 수영장을 이용하고 싶어. 수영장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점점 더 줄어들죠. 수영장도 클릭하면 돼요. 자, 호텔이라고 하지만 호텔이 아니고 뭐 리조트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호텔 하고 싶어. 호텔 15만 원짜리 없을 건데 거의. 거의 드물죠. 거의 중앙에는 거의 없죠. 그냥 하나 있네요. 그죠? 아 여기 외곽지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공원. 머라이언 공원 아시죠? 싱가포르에서 유명한 그 사자상에서 입 나오고 그 입에서 물 나오고 하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러면 공항은 여기고요. 크루즈 타는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금액 정리했습니다. 아까 14만 원. 14만 원. 14만 원. 그러면 이동하는 택시비 여기서 이렇게 이동할 거잖아요. 택시 타도 되고 지하철 타도 되고 이런 것들에 조금의 플러스 알파 그는 부대 비용으로 빼고 내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크루즈를 타는 비용 그리고 왕복 항공권 그리고 당일 숙박 호텔 요 금액이 제일 중요해요. 요 금액을 여러분들이 산출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하신 이것들에 대해서 산출을 다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관련된 것들은 우리 그 기말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해보시면 돼요. 네. 항공 날짜 날짜 잘 체크하셔야 돼요. 출발하는 날짜.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일차 11월 3일 날 크루즈가 4시 30분에 출발하니까 당연히 전날에 도착을 해야 되겠죠. 자, 4시 30분에 출발. 자, 호텔까지 다 잡으셨으면 이제 모든 그 여러분들 일정 다시 말씀드리면 크루즈 가격, 항공, 호텔 그게 이제 메인 금액이죠. 그 다음에 가서 쓸 비용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부대 비용 알파 비용은 알아서 이제 플러스로 갖고 오시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틀리니까 그것까지 설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딱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 보통 보면은 뭐 해외여행 나가서 그 여러분들 쓰시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크루즈 안에서는 한 200불 정도? 200불이면 한 20만 원 정도.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항지 관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택시 비용 이런 거 따지면은 한 200불 정도. 그래서 여유 비용 한 400불, 40만 원, 50만 원 정도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자, 여권 6개월 이상 날짜 꼭 확인하고 혹시나 모르니까 여권 사본이랑 사진 2장. 그러니까 이것들은 해외여행 나갈 때 그냥 팁입니다. 신분증도 복사해 가는 게 좋고요. 신용카드는 크루즈 탈 때 신용카드 무조건 가지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어야지 편합니다. 비자 마스터 꼭 해외에서 승인이 가능한지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체크 안 돼갖고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곤란할 경우가 생깁니다.
자, 이 티켓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발급한 티켓, 크루즈 예약한 거, 항공, 호텔, 메인도 있어야 되면 복사본 항상 들고 다니세요. 항상 복사본. 자, 그리고 옷, 기항지 관광에 따라서 우리는 겨울에 출발할 수도 있지만 기항지나 그런 곳에서 어때요? 여름이죠?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기후와 잘 착용하고요. 운동복, 운동화 이런 것들 기본이고 수영복 제일 많이 필요한 수영복이죠. 거기에 플러스 여기 보면 팁이 있습니다. 가루 세제.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크루즈 타시면 뼈저리게 다 느껴야 될 건데 가루 세제 통에다 갖고 가서 이게 그 여러분 수영할 때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이라잖아. 그러니까 수영복 좀 빨아놔야 되잖아요. 세탁이 힘드니까 가루 세제 갖고 가서 간단하게 이건 그냥 제가 크루즈 타보니까 그런 거 팁입니다. 세면도구 간단하게 갖고 오면 되고 물론 크루즈 안에서도 있지만 본인이 필요한 거. 자, 화장품 왜 적냐면 선크림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알죠? 그럼 비상약이나 백팩은 뭐냐면 승선하기 전에 가방을 다 보내는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방에 아직까지 그 가방이 도착 안 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복을 하고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팩 갖고 가면 좋고요. 돈 미리 환전하면 좋겠죠. 싱가포르 갈 때는 싱가포르 환전. 제일 좋은 건 US 달러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현지에서 바꾸기 제일 좋고 특히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 가서는 US 달러가 제일 먹힙니다. 현지 돈이 받기 힘드시면 그냥 US 달러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에코백이 뭐냐면 조그마한 백 있죠? 휴대용 백. 요거는 크루즈선 안에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목걸이, 보조용품, 손목시계. 자, 손목시계 요게 꿀팁인데요. 손목시계 꼭 갖고 가세요. 어떤 손목시계? 전자시계 말고 초시계 된 거 있죠? 왜? 크루즈 건너면 이렇게 할 때마다 뭐가 생겨? 시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싱가포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마 시차가 없을 건데 교수님이 그 러시아나 뭐 동남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한 크루즈에는 시차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차권 때문에 손목시계나 이런 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크루즈 안에서의 주의사항 여러 가지 것들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기항지에서 늦게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배떠나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체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시계 중요한 겁니다. 괜히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나는 모르고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시간 늦어갖고 배떠나고 손을 들으면 다음 기항지 가서 그 배를 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 참고 하시고 되고 크루즈에서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제일 민감한 거. 그렇죠. 화재가 제일 민감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크루즈선에서 쓰이는 물품, 반입 물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갖고 가시면 되는데 혹시나 또 여러분들 뭐 드라이기, 고데기 이런 거 혹시나 필요하다고 갖고 와서 그 각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걸 잘 사용해요. 왜냐하면 전기 사고나 화재 사고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초를 피운다든가 특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 싱가포르에서는 담배 갖고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몰라요? 껌! 안 된다. 담배 갖고 들어갔다가 벌금 한 7, 80만 원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꿀팁들은 여러분들이 여행 정보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안에서는 화재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비매너 행위 떠들고 그런 것 그리고 발코니에 수영복 널어놓고 나중에 날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바람 많이 불어요. 아시겠죠? 진짜 널어놓고 날아가가지고 바다에 딱 사라지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캐빈이 4박 5일 동안 이 방은 내 방이잖아. 그죠? 그래서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은 방 앞에 내 방이라는 거 바로 눈에 띄게 앞에 뭐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방이 다 비슷하고 똑같잖아. 그래서 내 방 앞에 장식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장식 뗐다 붙였다 하는 거는 허용을 좀 해주는데 너무 심한 거는 제재가 갈 수 있습니다. 꿀팁이에요. 예. 그래서
장식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뭐 다양하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심하게 하면 방에 우리 청소하는 캐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캐빈하는 청소하는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술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항지 내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발코니 사용하시는 분 문 열고 갔다가 돌아오면은 안에 완전히 엉망진창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 잘 열어놓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냥 이야기인데 너무 프리하게 있다 보면 나는 뭐 5, 6층에 바다만 보이는 곳이 있으니까 너무 프리하게 그냥 생활하고 있었어. 문 활짝 열고 기항지 들어가면 갑자기 옆에 건물도 있어요. 그래서 난감한 경우가 있고 또 크루즈 사이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매너 같은 거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구 도착하면 뭐라고 됐어요? 커튼을 걷어놓지 말고 커튼 쳐놓으라고 그러죠? 왜? 부두 반대쪽에서 객실이 보일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팁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준품들은 진짜 잘 갖고 있지 말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크루즈 승무원에게 갑질하지 말고 칭찬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크루즈 탑시다. 이제 크루즈 탑시다. 자, 전날에 비행기 타고 도착을 해서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숙소로 들어갈 거예요. 그거 뭐 택시 타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크루즈를 타는데, 자, 크루즈가 4시 반에 출발하면 크루즈를 언제 타시는 게 제일 좋으면 점심 먹고 일찍 그냥 타시는 게 제일 좋아요. 크루즈 1시간 전에 타면 되는데 그때 사람들 제일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냥 도착해서 점심 때 크루즈 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갖다가 예약을 하고 경비를 지불할 때 나눠서 지불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크루즈 정부 경비 다 지불하고 이제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 정말 잘 적어주셔야 되고 주소 잘 적어주셔야 돼요. 요즘에 이메일로도 이 티켓이 날라올 수도 있고 뭐 크루즈 티켓이 직접 나한테도 올 수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거의 어때요? 이메일로 이 티켓 날라옵니다. 호텔도 그렇고 항공 같은 경우에는 공항 가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티켓을 이메일로 들어오죠. 확인을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출력해 가시고 그래서 이제 탑승을 해서 크루즈가 타는 곳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타는 곳 도착하면 자, 이 티켓이 날라오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짐부터 붙이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이제 확인 작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뭐 그건 먼저 어떤 걸 먼저 하시는 상관없습니다. 자, 짐을 붙이는 거는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여러분들 짐 붙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티켓을 발급받으면서 공항에 짐을 붙이잖아요. 근데 크루즈를 타는 터미널에 가면은 짐을 갖다 보낸 거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그 택을 갖다가 여러분 스스로 적으셔야 돼요. 정말 잘 적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른 배에 갈 수도 있고 다른 방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잘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안 검사 때 당연히 공항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통과하고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돼 주류 반입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는 주류 반입 괜찮잖아요. 맞죠? 기내에 들고 가지 않으면 그런데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배를 탈 때 선사마다 좀 다른데 술은 못 갖고 타게 합니다. 양주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끼리만 이야기하자면 종이로 된 소주팩 있잖아. 그런 거 갖고 가면 좋아요. 그걸 검색을 잘 못하더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나도 모르게 면세점에서 왜 나도 그렇죠?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크루즈 탈 때 걸려.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잠시 보관했다가 내릴 때 다시 갖고 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뭐 안 돌려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마지막 크루즈 내릴 때 줍니다. 자, 체크인 카운트 보안 검색 때 수속 이렇게 쭉 해갖고 체크인 하면 되는데
체크를 하면서 이제 서류들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제 추가 서류가 뭐 생겼을까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렇죠. 백신 접종 확인 이렇게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거 체크 다 해갖고 갖고 가시면 돼요. 도착했는데 그 서류 없어갖고 또 크루즈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쭉 다 갖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체크인이 끝나면 뭐 줍니까? 크루즈 카드를 줍니다. 이 카드는 어떤 역할을 하죠? 객실을 캐빈의 문을 열 수 있고, 그리고 크루즈 안에서 모든 음식들을 다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나의 신분과 결제와 모든 것들이 다 또 그래서 분실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리고 카드를 또 줍니다. 그 카드의 내용 좀 이따 제가 C패스 카드라고 하죠.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자, 크루즈 연결 통로 갱회를 통해서 이제 크루즈를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진 많이 찍으시면 돼요. 사진 많이 찍으시면 되고. 자, 이제 근데 크루즈를 딱 들어갈 때 입구에 싹 들어갈 때 한꺼번에 욱 들어가지 않겠죠? 뭐 여권하고 확인하고 본인의 얼굴도 사진 찍습니다. 들어갈 때 사진도 찍어요. 이렇게 본인 얼굴 여권 확인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카드에 찍으면 이제 본인 얼굴이 그 컴퓨터에 나오겠죠.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그게 좀 통과하고 나면 앞에서 막 환영 행사하는데 앞에서 막 사진 찍어준다고 해요. 그때는 그냥 노라고 하시면 돼요. 자, 크루즈 안에서는 뭔가 찜찜하다고 하시면 그냥 노라고 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거 사진 만들어서 또 비용 청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원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자, 선내에 들어가서 이제 크루즈를 갖다가 이제 둘러보고. 자, 객실에 도착하면 짐이 와 있게요, 없게요? 당연히 없지. 그렇게 짐이 땅짠 올까요? 아니요. 크루즈 출발하고 한참 있다가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준비물에 뭐를 갖고 가라 그랬냐면 여기에 보면은 백팩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백팩의 역할은 뭐냐면 승선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달려있는 방이 그러니까 그 짐이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백팩에다가는 간단한 거.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게 꼭 여권하고 돈 이런 것들은 들고 타야 돼요. 가방에 보내가지고 나중에 또 못 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팁이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선내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도 좀 확인을 좀 하고 백팩에 있는 옷도 환복을 하고 또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수영장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영복으로 가는 거. 네, 그러면 친구들은 수영복을 미리 갖고 간 분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시면 됩니다. 자, 객실 일반적으로 열려 있는데 또 닫혀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닫혀 있으면 뭘로 열면 돼요? 여러분들 C패스 카드로 열고 들어가서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 캐빈을 4박 5일, 5박 6일 여러분들 일정 동안 뭐 청소를 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전담 캐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되면 인사하면 되고 그 친구에게 따로 팁을 줘도 되지만 크루즈 예약을 하면서 지불할 때 방 팁도 같이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안 주셔도 돼요. 뭐 주면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승객 정원이 500명 이상의 경우는 짐이 객실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인지하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저녁에 식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때 시간이 좀 많이 나니까 이때 이제 모든 크루즈 안에 있는 그런 내용 관련된 것들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먹는 거겠죠? 그 식사하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자, 그거는 어디에다 적혀져 있어요? C패스 카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쭉 둘러보고. 자, 여기서 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크루즈 선마다 그리고 이 크루즈가 여행하는 이 상품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선내 투어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 금액을 좀 주고. 근데 처음 크루즈 타시는 분들은 선에 이렇게 투어하는 거 뭐 이렇게 지불하고 돌아도 추천합니다. 근데 뭐 몇 번 크루즈 타신 분들은 안 하시겠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방과 식사한 그런 것들을 여러 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할 때는 여러분들 절대로 그 방에 환복하시고 방에 있지 마시고 무조건 밖으로 나오셔야겠죠. 출발할 때 크루즈가 출발할 때 도착할 때가 정말 또 멋있거든요.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24시간 내에 아마 출발하고 나서 한 2~3시간 있다가 뭐 합니까? 네, 안전교육, 안전교육 집합 장소 어디 적혀져 있죠? 네, 예, CPS 카드에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자,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거 볼게요. 자, 여기 볼게요. 싱가포르 창의공항 여기에요. 크루즈가 출발하는 게 여기입니다. 그죠? 택시로 17분. 이렇게. 요거는 왜 이야기를 했냐면 나중에 크루즈 도착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크루즈 우리 그 마리나 베이에서 창의항 공항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 거예요. 이건 도착이 중요한 거죠. 그 크루즈 다 여행 끝나고 처음에 싱가포르 왔을 때는 뭐 바로 여기 갈 거 아니니까 그렇죠? 자, 짐 붙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방 번호가 적혀져 있고요. 네. 그리고 승객 명을 갖다가 적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방 번호예요. 방 번호. 네. 그리고 선실의 층, 뭐 몇 층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6층에 310도 내 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직접 여러분들 작성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게 출력이 돼갖고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개 필요한 거. 그래서 도착하셔가지고 짐 붙이는 거 이렇게 생긴 거 반으로 접어서 스티커 해가지고 어디 거기 그 손잡이 위쪽에 잘 보이는 쪽에다가 해야지 나중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방에다가 해줍니다. 자, 선사마다 좀 틀린데요. 90km까지는 뭐 추가 별도 없이 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면 90km까지 갖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싱가포르까지 어때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벌써 우리가 짐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분실 시에는 뭐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준다 그랬는데 분실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여기도 보면 터미널 도착해서 짐부터 붙이죠. 그리고 체크인하고 승선카드 발급을 받고 크루즈 탑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승선 수속에 대해서 몇 개를 좀 더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신용카드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그리고 여러분들 신분증, 그 카드, 그러니까 크루즈 예약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게 다 끝나면 이제 승선 카드, CPAS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주어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가 없으면 안 됩니까? 신용카드가 없어도 되기는 돼요. 신용카드가 없는 분들은 일정한 금액, 그걸 디파짓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크루즈 선박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먼저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선사도 혹시나 돈을 쓰고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6박일 경우에는 $500. 오, 금액 상당한 60만 원이 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만큼 쓰시다. 그럼 나중에 내릴 때 돌려주기는 해요. 근데 이거 계산하기 상당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5박일 때는 300, 그러니까 한 40만 원 돈은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카드 갖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 탑승해서 기항지 도착할 때 있잖아요. 기항지 도착할 때도 뭐 승선 카드를 딱 찍으면 그 여러분들 얼굴이 나올게끔 이렇게 처음 들어갈 때 사진 같은 걸 다 찍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확인을 하겠죠. 자, 그리고 항구 도착은 최소한 출발 시간 언제까지? 2시간 전까지. 그러니까 4시 반에 출발하면 2시 반에는 최소한 4시에 출발하면 2시에 최소한 도착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로얄 같은 경우에는 승선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출발 시간 5, 6시간 전에는 도착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4시 반에 출발하는 크루즈는 그냥 12시에 도착해서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승선 카드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예약 번호 뭐 이렇게 쫙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약하면서 방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방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기입하고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카드는 어떤 걸 쓸 것이며 카드에 관련된 내용, 카드 보면 유효기간일 정도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밑에 보면은 뭐 같은 일행 중에 계정을 쓰는데 이건 좀 어려운 거니까 그냥 각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이제 검역 질문서 옛날 이걸 꼭 원하는 데가 있었고 원하지 않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검역 질문서가 코로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겠죠. 참고하시면 돼요. 자, 도착해서 짐을 붙이는 곳입니다. 짐은 이렇게 위에 붙이시고 짐 붙이는 게 옆에가 조금 뭐 이렇게 뭐 옮기는 이런 듯한 그런 곳에 가면 받아서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크루즈가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크루즈가 출발하는 게 몇 개가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잘 찾아가서 여러분들 짐을 붙이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하면 돼요. 로얄 보이고 이거 프린세스 보이네요. 그죠? 이거 로얄 전용. 체크인 중. 그죠? 자, 이게 여러분들 많이 봤었던 CPS 카드죠. 제일 중요한 CPS 카드. 자, CPS 카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D1, D4 이게 뭐죠? 머스트 스테이션. 그렇죠? 안전교육하는 거 이게 제일 크죠? 그죠? 그거는 여기 보시면 보시는 거와 똑같이 층별로 머스트 스테이션 자리가 있어서 그쪽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 크루들이 이 조그만 이게 그게 있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여기 있지 바코드 있잖아요. 바코드 보이죠? 이걸 찍어요. 아시겠죠? 나중에 24시간 내로 이걸 갖다 아니면 나중에 페널티나 이런 걸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찍으셔야 돼요. 버스 스테이션 교육 받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크루즈를 타는지 적혀져 있고요. 여러분들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정찬 레스토랑 어디서 먹는가 적혀져 있고요. 언제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방 번호도 적혀져 있고요. 머스트 스테이션 적혀져 있고요. 언제 출발하고 하는 것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CPS 카드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선실 키의 역할을 하죠. 그죠? 캐비넷 키 역할. 그리고 지불 수단이 되고요. 신분증. 이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머스트 스테이션. 이렇게 네 개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알겠죠? 선실키, 지불수단, 신분증, 안전훈련 집합, 장소.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참고로 뭐 여러 가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로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카니발도 똑같습니다. 카니발도 여러분들의 이름, 비상 직결서 여기가 머스트 스테이션 자리죠. 여기 조그만하게 적혀진 거 보이시죠? 자, 객실 번호, 탑승 기간, 네, 그죠? 자, 어떤 크루즈 여기면 슈퍼스타 버미고라는 카니발의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카니발도 똑같이 선실키, 지불수당, 신분증, 안전훈련 네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크루즈 타시면은 선상신문이 나옵니다. 아쉽게도 영어로 다 있어서 여러분들 보시기엔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미리 그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영어 잘하시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곳에서 식사를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닫고 이런 여러 가지 몇 층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모든 기항지를 다 크루즈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선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 이제 짐 정리 다 하시면 되는데 내리기 전에 금액 지불 정리가 카드를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카드에서 정리가 다 돼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 근데 현금을 디파짓으로 넣었던 분들은 도착하기 전에 여러분들 무조건 정산을 받으셔야 됩니다. 더 많이 썼으면 돈을 줘야 되고 덜 썼으면 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카드로 했으면은 뭐 갈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카지노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음료나 술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특별한 또 식사를 했던 이런 것들 다 이제 되겠죠. 여기 보면은 C패스 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 구매. 자, 만족도 조사는 우리 식당에서 계속 보다 보면은 담당 우리 크루들이 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좋은 평점 올려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크루즈가 다음 날 7시, 그러니까 우리 크루즈 배는 다음 날 오전에 도착합니다. 그냥 밤새 달려서 도착하는 거죠. 배를 타고. 그래서 12시에서 1시, 뭐 선사마다 좀 틀려요. 뭐 11시부터 내놓으세요. 10시부터 내놓으세요 하는 곳이 있어요. 그 방 앞에, 그냥 방 앞에 여러분들 처음에 탔었던 이 짐 택 있죠, 이거. 요게 이제 여러분 그 방 안에도 있어요. 그대로 작성하셔가지고 보내면 돼. 여기 보낼 때 중요한 건 뭐야? 여권 신분증 보내면 안 돼요. 큰일 나. 여러분들은 그리고 혹시나 또 내가 급한 약이나 이런 것들 보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잘 체크자. 그래서 제가 백팩을 꼭 갖고 있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팩에다가는 이런 걸 넣어주고 큰 짐은 미리 다 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짐들이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선을 하셔서 내리시고 나면 물건을 찾는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 비행기 타고 내리면은 나오는 곳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그쪽으로 가셔서 여러분들 짐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안전 금고나 옷장 같은데 옷 놔두고 돈 안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하선할 때는 아침 식사 하시고 내리는 게 좋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하선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스 스테이션 자리 있죠? 거기서 순서대로 내립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C패스 카드는 두고 오지 말고 꼭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기념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내리면 되고요. 수화물 수령하고 짐이 분실하면 안 되는데 짐이 분실할 경우에는 또 선사마다 또 뭐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서비스도 있어요. 크루즈 선사마다 바로 이제 오후에 비행기가 있으면 이걸 들고 또 공항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용을 좀 주면 이 선사와 공항과의 또 연결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짐이 아예 어디로 도착했냐면 공항에 도착해요. 그런 서비스. 그럼 나는 가볍게 내려서 짐 찾지 않고 충분히 관광을 하고 어디로 가면 돼요. 그렇죠. 공항으로 바로 가면 짐이 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의심이 생기면 이용을 못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는 비용을 좀 들여서 선사마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편 시간 이거 다시 나오죠. 도착을 해서 4~5시간 이후에 내릴 때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도착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항구 도착 전일 여러분들 비행기 잡아야 되고 그리고 내려서 오후 7시에 도착했으면 12시 이후에 하시면 된다. 자, 요거 여러분들 쭉 여러 가지 오늘 호텔 항공 및 호텔 예약 그리고 크루즈 승선 방법 준비물 및 주의사항까지 쭉 함께 했습니다. 자, 13주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